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제 차의 베이스는 봉고 3라는 차입니다. 기아에서 나온 차인데요. 이제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해변가에 많이 놀러 가게 되는데요. 그때 모래에 바퀴가 빠졌을 때 탈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캠핑카를 4년 동안 타면서 정말 뭐랄까요,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이 뭐냐고 하면은,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주로 어디 갑니까? 계곡이나 해변으로 가죠. 특히 해변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고 하면은 이 캠핑카라는 것은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. 종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안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SOS 기능이라고 해서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구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하는데, 이 차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도 그거를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, 이 모래에 빠지거나 진영에 빠졌을 때 무조건 사설 견인차를 불러와야 되는데요. 요즘에는 한번 꺼내주는데 한 2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할 겁니다. 그냥 20만원이 날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모래에 빠졌을 때 저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정말 제가 SOS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멘붕이 왔었거든요. 아무래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한 캠퍼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제 차를 꺼내 주셨거든요. 정말 감사하더라고요. 그때 있었던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해변에 진입을 하실 때 앞을 먼저 진입을 하십시오. 왜냐하면은 제 차는 봉고 3인데 봉고 3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입니다. 이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는 동력이 있는 뒷바퀴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. 근데 앞바퀴가 빠지면 뒷바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 바퀴가 다 빠졌을 때 그때도 문제인데,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첫 번째 방법은 요겁니다. 요게 뭐냐고 하면은 굉장히 강성이 높은 플라스틱인데요. 보통 레벨러라고 찾으시면은 있을 겁니다. 이 캠핑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즘에는 콧불체스 잭이니 그런 수평을 맞추는 그런 기계들을 달지만,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레벨러라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바닥에 깔고 여기에 올랐으면은 이렇게 수평이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레벨러를 이용해 가지고 모래바닥을 탈출하는 거죠. 빠진 바퀴에 두 개가 필요한데, 빠진 바퀴 쪽을 이렇게 밑쪽으로 대고 나오고, 또 이제 또 대고 나오고,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운전을 할 때도 보통 바퀴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막 나오려고 하는데 헛바퀴가 돌거나 동력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, 그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트럭을 운전하시는 캠퍼님이 오셔가지고 제 차를 빼줬거든요. 그때 어떤 거를 장치를 건드렸냐고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. 요거를 누르면은 노란 불이 들어오죠. 노란 불에 보면은 오프라고 써 있잖아요. 이렇게 오프. 이게 뭐냐고 하면은 차체 제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.
평상시에는 차가 뭐 흔들리거나 뭐 주행을 할 때 흔들리면은 이 차체 제어 시스템이 차량을 잡아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동력을 안 분배해 가지고 어느 쪽에 많이 주고 어느 쪽 작게 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를 이렇게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장치인데, 이게 우리가 모래에 빠졌을 때는 저게 쥐약입니다. 처음에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밟아댔거든요. 바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 장치는 바퀴가 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모래에 빠지거나 뭐 이랬을 때 동력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던 이 트럭을 모시는 캠퍼님이 오셔가지고 제 차를 딱 보더만은 이거 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차체 제어 시스템을 끄시더라고요. 끄시고 그 다음에 요 스노우라고 해가지고 눈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또 이제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. 요 장치를 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는 뒤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랬는데, 노란 것보다는 일단은 뭐 생각나는 게 한 15만원에서 20만 날라갔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그 트럭 캠퍼님이 경험 많은 캠퍼님이 오셔가지고 제 차를 구해 주셔가지고 그날 15만원에서 20만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캠퍼가 이야기하길래 요 레벨러를 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레벨러를 깔고 하면은 작게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이걸로 해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샀는데, 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. 깨끗하죠. 중고로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,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모래만 보면 들어가질 않습니다. 모래가 딱 나타나면은 해변가는 일단은 모래사장에 들어가지를 않을 뿐더러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데, 그냥 저는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더라고요. 또 빠져가지고 그 하늘이 노래지는 그 공포, 그 황당함을 또 겪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오늘은 모래사장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